일반인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천지를 그냥 판타지 속에 존재하는 새로운 나라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나라는 12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총회장이라고 불리는 독재 대통령이지만 지역마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있는 것처럼 이 12지역을 각각 담당해서 다스리는 사람을 지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있는 청계산은 이 신천지라는 나라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쉽게 말해 이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성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파장이라는 사람과 성지순례를 간다는 건 참 드물고 특별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저는 그 나라에 초대된 지 얼마 안 됐고 서울 야고보 지역이라는 곳에 배정된 지 한 달쯤 되어서 지파장님이랑 동기들과 청계산으로 간다는 게 참 설렜는데요. 가서는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이 나라를 처음 만든 총회장이 머물렀던 곳들을 짚어주시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들 신기해했지만 막상 그 장소에는 별게 없었어요. 가까이서 본 지파장님은 완전 FM 스타일이셨습니다. 저는 어쨌든 한 지파를 다스리는 장이니까 권위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소탈하시고 말수도 별로 없으시고 잘 웃지도 않으셨어요. 그래도 점심시간이 끝나고 지파장님과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대회용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제 기대와 달리 뭔가 카리스마나 포스는 없었지만 부드럽고 자상한 담임 선생님 느낌이셔서 저는 우리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그분이라서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맹도였던 저는 같이 사진도 찍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새신자 교육은 마무리되었고 저는 이제 정식으로 그 지파에 들어갔습니다. 이 신천지라는 나라는 지파마다 또 4개의 부서로 나뉩니다. 어르신들이 계시는 자문회, 장년부, 부녀부, 청년부로요. 학생회도 있지만 그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저는 당시 21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부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지파에는 청년부 안에 대학부라고 해서 20대 초반,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 혹은 대학생이 아니어도 대학생 연령인 사람이 배정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 동기 언니들 3명이랑 저는 찢어지게 됐는데요. 당시 대학부는 군대나 마찬가지로 빡세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언니들은 막내인 저 혼자만 거기로 가는 걸 엄청 걱정해줬어요. 실제로 대학부가 가장 포교 활동을 공격적으로 했고 이 외에 청년들은 직장 생활도 있고 하니까 조금 여유로운 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그 해에 14만 4천 명이 완성된다는 걸 믿었어서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빡세다는 대학부에 가는 걸 오히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부서에 배정되면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소속감을 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구역 단위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구역은 가족 구성원 같은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가족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처럼 거기서도 윗선에 있는 구역장들이나 팀장이 회의를 해서 한 구역당 평균적으로 6명 정도로 구역원을 배정합니다. 저는 당시에 나는 어떤 구역으로 갈까? 첫 구역장님은 누구일까? 하면서 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 구역장님은 좀 실망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다지 제가 보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신천지 밖에 나와서 봐도 별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무튼 우리 구역은 이제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이나 마찬가지라며 초반에는 저를 환영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구역은 6명이 있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 멤버는 4명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저는 나머지 2명이 굉장히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신천지에서는 유약자라고 부릅니다. 마치 사회에서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기는 하지만 믿음이 별로 없거나 가족 때문에 강제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예배 출결만 찍고 가거나 그마저도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역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구역원이나 구역장의 케어가 많이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대학부 시스템을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거점대학교가 있어요. 당시 서울 야고보 지파의 거점대학은 왕십리 근처에 H대, H여대, 1호선의 K대, 2호선 7호선의 K대, 7호선의 S대 정도였습니다. 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거고요. 이 대학들이 거점대학인 이유는 서울 야고보 지파가 맡은 지역 안에 있고 실제로 그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대학부에 꽤 많았어요. 그래서 침투하기가 수월했던 거죠. 하지만 무작정 포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했는데요. 그때 당시가 이제 새학기를 준비하는 2월 달이었어요. 이 시기에 대학부는 너무나 바쁩니다. 왜냐면 개강을 하는 대학생들도 포교해야 되지만 곧 대학에 들어갈 고3들, 예비 대학생들도 포교해야 되거든요. 당시에 논술 전형으로 대학교에 논술 시험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예체능 계열이라 실기를 보는 대학교 일정들을 쫙 뽑은 다음에 그 날짜에 맞춰서 대학교 앞이나 지하철역 앞
앞에서 학생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방을 합니다. 노방이라는 건 길거리에서 막 설문조사하거나 전단지 나눠주면서 말 붙이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부에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서 접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아리랑 동아리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를 꼬셨어요. 저는 처음 노방 활동에 나갔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은 있었지만 그 사람들한테 신천지가 아닌 척 철판을 깔고 다가가서 말 걸고 번호까지 적게 하는 게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저는 쭈뼛쭈뼛거리면서 처음에는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같이 나간 대학부 선배들 중에서 진짜 무슨 영업하는 사람인 것처럼 능글맞게 다가가서 미친 듯이 번호를 따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도 용기 내서 시도하기 시작했죠. 당연히 말 붙이려고 다가가면 외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를 지켜보시던 구역장님은 남자들한테만 가서 해라. 원래 여자는 남자들한테 접근하고 남자는 여자한테 접근하는 게 성공률이 높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저는 구역장님의 말을 듣고 남학생들 대상으로 다가갔고 그래서 그날 몇 개의 번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 해보는 노방 활동에서 제가 낯선 사람에게 번호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뿌듯해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점점 노방을 비롯한 포교 활동에 익숙해져가는 저의 모습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